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있는 변종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갈등인 젠더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적도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직 남은 구조적인 성차별에 의해 우리의 친구, 동료,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페미니즘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젠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16년부터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여성 혐오, 낙인치고 매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반대통 없이 상대를 보는 장에서 배제하려 합니다. 혐오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혐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안티페미니스트로 규정한 적도 있습니다. 남녀는 완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포츠에서 여성과 남성 리그를 나누는 것이 차별은 아닌 것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께서 어느 순간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혐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이해합니다. 얼마 전 당시 후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고까지 나갔지만 해당 언론사의 성평등 보도 지침에 어긋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인도 이러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더 나는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분노가 혐오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4년 7월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구한 말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서재필과 전봉주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봉건제에 답할 동안 개혁을 추구했다는 본질은 같다.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지 못한 것이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젠더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이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 분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김용균 이사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쪽의 말만 들으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을 가리면서 선택적으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성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보다 먼저였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이에 실망하고 능력주의와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서로 싸워야만 하는 콜로세움을 양육강식의 정글을 일주일에 120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콜로세움에 대안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성별, 나이, 학력, 재산의 구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노가 옆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원인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기 위해 뛰어야만 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더는 PC, 페미니즘 같은 이름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뛰다가 지치고 힘에 겨워 넘어지려는 사람을 어떤 구분도, 어떤 차별도 없이 포옹해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할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